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나가기 전에 먼저 책 한번 읽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앉았어요. 오늘도 끝없는 주고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꿈을 실현하려면 먼저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꿈만 쫓는 바보처럼 보여도 좋을 것이다. 라이트 형제.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명확하지 않는 비전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뉴욕주에 있는 룸에 살 때 나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우리 부부가 꿈에 그리던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집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집이었어요. 물론 나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나는 일에 쫓기면서도 하루에 적어도 5분씩은 그 집에 와서 머물곤 했습니다. 5분 동안 그냥 집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집을 머릿속에 그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캐딜락에 있는 자동차 판매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캐딜락을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물론 그 차 역시 내 머릿속에 옮깁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구애하듯 집과 차에게 구애를 하는 거죠. 막연히 그런 집과 차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침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런 집 저런 차를 갖고 말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단순히 희망사항을 바람으로 만들고 그 바람을 다시 필요로 만들고 그 필요가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 정말로 필요하다면 간절히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이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또 보면서 뼈아픈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뼈저린 상처를 받아야만 절실해집니다. 내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런 다음 빼앗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목표가 없으면 성장도 멈춥니다.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서 지금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으십시오. 믿을 수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확률이나 잠재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곧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성공을 향한 나의 첫걸음은 나를 믿고 꿈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걸음은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살면서 꼭 해야 할 큰 일은 꿈을 찾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꿈은 도구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스스로 없애지 마세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꿈을 현실로 될 때까지 버티십시오.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한다. 여러분의 꿈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여러분이 더 큰 꿈을 꾸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 더 좋은 집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 집을 너무 열심히 찾아본 나머지 나라고 저런 집을 한 채 갖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기로 그 집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그런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도 그런 집을 갖기 위해 무엇인가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꿈을 갖도록 하십시오.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목표는 신념에 한 발 다가서고 싶을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목표를 기록하고 한부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과 아내에게 각각 자신의 목표를 적으라고 해서 그것도 한 부씩 복사했습니다. 그 목표들은 우리가 1년 뒤에 꺼내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두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적은 목표는 48개였고 또 50개, 38개, 15개 일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과 더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내 집과 새 차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 원하는 차를 적어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돈이 이유가 되면 결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내 사업에 인생을 건 이유입니다. 꿈과 생각의 크기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나는 뭔가를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과 함께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버는가, 어디에 사는가가 얼마나 큰 생각을 하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꿈, 헌신, 욕심의 차이가, 크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람에서 원함으로, 원하면서 필요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바람만 가지고 가득한 바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게 있었으면 저게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바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난 그걸 원해 라고 말하다가 난 이게 필요해 로 나아가고 난 이걸 가져야겠어. 그리고 난 이걸 갖겠어 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랬으면 뭐뭐뭐와 해봤어. 그걸 바라고 있어. 그걸 할 거야. 그게 필요해. 이걸 하겠어. 로 넘어가기 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까지는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바람에서 더 욕심을 부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열정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달에 $1000를 벌겠다는 작은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트기를 갖게 될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꿈을 이루면 더 큰 꿈을 이루고 더 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의 가치는 점점 올라갔고 더불어 수익과 원하는 것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꿈을 갖고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든다. 만약 여러분이 꿈꾸기를 멈추고 더 이상 원하는 것 없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꿈꾸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에 투자하십시오. 뉴욕주에 있는 룸에 살 때 우리는 고교 동창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지에서 내 상사로 있던 친구를 만났는데 얼마 전에 은퇴를 했더군요. 신수가 훤하고 건강도 좋아 보이기에 은퇴하면서 얻은
퇴직 패키지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43년을 일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자랑스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친구가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갔고 은퇴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정도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데도 그 퇴직 패키지가 내가 가진 집 한 채의 1년 관리비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친구는 나보다 똑똑했고 내 상사였습니다. 나는 그보다 나이가 어렸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꿈을 추구할 기회를 보고 자유를 쫓았기 때문일까요? 5년, 10년, 20년 아니 1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까?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의 머리를 앞지르게 하십시오. 갈 수 있는 곳마다 더 멀리 가고 볼 수 있는 곳마다 더 보십시오.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큰 성과를 옮길 수 있습니다. 호랑이 나라에서 토끼를 잡으려면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를 경계해야 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고 한다면 토끼는 무시해도 된다. 헬레스턴. 토끼처럼 사소한 목표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큰 동물을 조준하십시오. 생산적인 삶을 원한다면 더 큰 꿈을 품으십시오. 목표를 높이 설정하세요. 여러분 언젠가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비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달성할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벤자민 메이즈. 오늘 이제 덱스트 예거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꿈을 꾸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큰 꿈을 꾸어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서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사는 것은 실패를 계획한 거예요.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목표가 있어요. 진짜 구체적인 목표가 있냐는 거죠.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진짜 군더더기 같은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저희들도 덱스터에도 뉴욕주에 원하는 집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저도 그냥 이 집이 제가 원하는 집이었어요. 분양은 꿈도 못 꿨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너무 뛰어나서.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사람한테 팔으라고 노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 꿈이었거든요. 이 집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집이 저 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상적이죠. 돈이 있어서 제가 이 집을 샀을까요? 물론 돈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제가 꿈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곳은 제가 기도하는 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큰 꿈을 가지세요. 여기서 딱 쳐다보면은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이 있거든요. 저기 보면 아주 허름한 집이 있어요. 제가 살던 동네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늘 쳐다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나는 여기서 살고 있지? 사실 여기서 가장 좋은 집이잖아요. 저희 집이요. 그리고 저기는 가장 못한 곳이거든요. 가장 못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좋은 곳에 저는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었고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덱스터의 그 말처럼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뭘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과 목표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나는 저 꿈을 이루겠다. 저 목표를 이루겠다. 내가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내가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행동을 하고 사업 수명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꿈과 다 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꿈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믿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꿈도 있고 목표도 있지만 오늘 하루 내가 하루 행동 원칙도 없이 하루 원칙대로 하지도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요, 막연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꿈과 목표가 있다고 해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종이에 적는다고 해서 결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믿으셔야 되고요. 진짜 내가 간절히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행동하는가, 오늘 행동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원칙을, 그 원리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하루 행동 원칙대로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큰 목표가 있고 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지금 7시 반 넘어가는데 저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 기특하다. 내가 정원숙이라서 너무 자랑스럽다.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합니다.